네, 안녕하세요. 실전 문제 시무르그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정점이 n개 있고 간선이 m개 있는 연결 그래프가 하나 주어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정확히 n-1의 길은 왕의 길이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스패닝 트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목적은 이 왕의 길이 어떤 길들인지를 알아내는 것이고, 이제 사용 가능한 쿼리는 스패닝 트리를 하나 정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그 스패닝 트리에 왕의 길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쿼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태스크를 살펴보면 이제 n은 최대 500이고 이제 간선에 대한 제한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서브태스크를 살펴보면 n과 q의 제한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4번 서브태스크를 제외하고는 뭔가 특별한 조건이 걸려 있는 서브태스크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 나가는 식으로 풀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서브태스크 1번부터 간단히 보면은 이 서브태스크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한 서브태스크로 모든 가능한 스패닝 트리를 다시 시도해보아도 되는 그런 서브태스크입니다. 이제 약간 여담으로 이 케일리스 포뮬라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은 이제 n이 주어지면 n개의 정점이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 n개의 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트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정확히 n의 n-2승계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풀이는 서브태스크 3을 푸는 풀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서브태스크 3의 제한을 보면은 이제 n은 240 이하이고 쿼리는 최대 3만 개. 그래서 이제 간선이 3만 개에 모두 작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간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선 하나당 쿼리 한 개씩 정도를 쓰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 수 있고, 이제 기준이 되는 스패닝 트리를 하나 잡았다고 할게요. 이제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린 이 스패닝 트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해당 스패닝 트리 위에 모든 간선에 대해서 왕의 길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스패닝 트리에 속하지 않는 모든 간선에 대해서 한 번씩의 쿼리를 사용하여서 그 간선이 왕의 길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이 주황색 간선, 그러니까 스패닝 트리에 속하지 않는 간선이 정점 U와 B를 잇는다고 하면은 이 U와 B를 트리상에서 있는 경로를 찾아서, 이게 이제 트리상에서 있는 경로가 될 텐데, 경로상의 간선을 아무거나 하나 지우고 이 간선을 대신 넣으면 이 역시 스패닝 트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그 원래 스패닝 트리의 그 쿼리 결과를, 그러니까 여기 원래 스패닝 트리에 왕의 길이 x개 있다고 하고, 이제 얘를 빼고 얘를 넣은 쿼리 결과를 y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간선이 왕의 길인지 아닌지를 아니까 이제 y의 값에 따라서 이 스패닝 트리에 속하지 않는 이 간선이 왕의 길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패닝 트리,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모두 알고 있는 스패닝 트리 하나를 잡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패닝 트리를 처음에 어떻게 잡고 이 각 간선들을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서브태스크 3 그리고 넘어서 정해까지 가는데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은 우선 기준이 되는 스패닝 트리는 DFS 트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DFS 트리라는 것은 그래프 문제를 풀 때 꽤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DFS 트리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이미 엣지는 DFS 트리에 속하거나 이제 속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조상과 후손을 잇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엣지는 DFS 트리를 그렸을 때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FS 트리를 그리고 이 DFS 트리 위에 각 간선에 대해서 간선 얘네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볼 건데 그것을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DFS 트리를 그렸으면 일단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단순한 케이스는 어떤 간선이 절선일 때입니다. 절선이라면 얘는 일단 무조건 왕의 길에 포함됨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어떤 절선이 있을 때 그것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스패닝 트리를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절선의 정의 자체가 이 간선이 없으면 그래프가 둘 이상으로 쪼개어지는 그런 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절선의 경우는 왕의 길에 무조건 포함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선은 무조건 왕의 길에 포함이 되고 이제 절선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제 DFS 트리를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낸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간선이 이제 절선이 아닌데 이 간선에 대해서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까지는 왕의 길인지 여부를 다 알아요. 밑에는 왕의 길인지 여부를 다 알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위부터 모르는 건데 어떤 빼겠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절선이 아니니까 어떤 빼겠지가 하나 있어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여기 이 밑에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 빼겠지를 하나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빼겠지가 커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새로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면은 이 빼겠지가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아는 간선을 하나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빼겠지가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B라고 할게요. 이제 B는 1 또는 0인데 그 아까 썼던 방법이랑 비슷하게 그 이미 왕의 길이인지 아닌지 여부를 아는 애를 하나 빼고 얘를 넣으면은 이 B의 값을 알 수 있죠. 이제 B의 값을 알아낼 수 있어서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얘를 끊고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끊고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얘도 이제 그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아는 간선이잖아요. 그래서 얘 대신 얘를 넣었을 때 쿼리 리턴 값이랑 얘 대신 얘를 넣었을 때 쿼리 리턴 값을 보면은 이 간선이랑 이 간선이 왕의 길인지 아닌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이 빼겠지가 왕의 길 여부를 아는 간선을 하나 이상 잡아먹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 있고 네 이제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1번 케이스와 다르게 어떤 점이 다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빼겠지가 있는데 여기에 왕의 길 여부를 아는 간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그냥 하나 이미 알고 있는 간선 지워가지고
이 빼겠지의 왕의 길 여부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왕의 길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총 쿼리를 이제 간선이 k가 있다고 하면은 k 플러스 1개만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k개만 추가로 물어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처음 스패닝 트리, 처음 DFS 트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으면은 이제 그 값을 그냥 x라고 하고 그걸 계속 쓰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 각 간선이 이제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각각 A1, A2, A3부터 해가지고 B는 이제 빼겠지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하면은, 이제 그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처럼 트리 엣지 하나 끊고 빼겠지를 채워넣은 그런 스패닝 트리의 쿼리 결과를 y1, y2, y3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식을 써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y1은 x 플러스 b 빼기 a1이고 얘는 x 플러스 b 빼기 a2고 얘는 x 플러스 b 빼기 a3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1, y2, y3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를 여기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 관찰해야 할 게 x 플러스 b가 다 공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y1, y2, y3의 값을 다르게 하는 거는 a1, a2, a3가 달라서라는 거고, 여기서 또 이제 ai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이제 y1 중에 y1, y2, y3 얘네들 중에 다른 게 있으면은 어떤 사실이 성립하냐면, 작은 쪽이, 그러니까 y1이 y2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A1은 0인 거고 A2는 1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쪽이 그 AI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AI가 0 또는 1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사실이고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케이스가 얘네들이 다 똑같을 때예요. 다 똑같다는 거는 어떤 소리냐면, y1, y2, y3가 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B도 0 또는 1이고 A1, A2, A3도 다 0 또는 1이기 때문에 Y1, Y2, Y3가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은 x 빼기 1이거나 x거나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x 빼기 1이나 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가 유일하죠. 왜냐하면 x 빼기 1이 되려면은 무조건 b가 0이고 ai들이 다 1이어야 되고, x 플러스 1이 되려면 b가 1이 되고 ai는 다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나 이걸 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정해주면 되는데, x일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때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b가 다 0일 수도 있고 다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다 0이에요. 이 경우에는 다 0인데, 이 말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왜 아니냐면 왕의 길의 조건 때문이죠. 얘네가 다 1이면은 사이클이 생기잖아요. 왕의 길에 사이클이 생기면 이제 맨 앞서 봤던 이제 왕의 길들 전체의 집합은 황금 집합이다. 이 황금 집합이라는 게 스패닝 트리라는 건데, 그래서 스패닝 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y1, y2, y3가 다 x로 똑같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 왕의 길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워크를 열심히 해주면은 DFS 트리의 각 간선에 대해서 왕의 길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 알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봤던
하나 끊고 하나 추가하기 이런 테크닉을 사용해서 나머지 간선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태스크 3을 풀었고요. 이제 정해를 풀기 위해서는 그 간선을 한 번에 여러 개씩 봐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간선이 많을 경우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게 왕의 길이 n-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선이 많으면은 이제 DFS 트리를 뭐 그렸다고 할 때 빼개지가 엄청 많겠죠. 이제 정점 하나에서 올라가는 빼개지가 엄청 많을 건데, 얘네들 중에 사실 대부분은 왕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서브태스크 3을 풀었던 접근에서는 이 빼개지를 그냥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왕의 길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쿼리를 좀 많이 소모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DFS3 간선에 대해서 왕의 길 여부를 알아내는 거는 그 방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쿼리를 대충 오더 n개밖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빼개지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보면 안 되고 이제 좀 묶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특정 빼개지가 왕의 길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위에 더 있다고 할 때 어떤 빼개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빼개지가 이제 스패닝 트리, 그러니까 DFS 트리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대충 뭐 빼개지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를 끊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길 끊어도 되고 여길 끊어도 되고 여길 끊어도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그냥 제일 뭐 구현상 편하기도 하고 가장 뭐 여러모로 좋은 방법은 이 이게 바로 밑에 달려 있는 애를 끊고 빼개지를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의 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빼개지를 여러 개 하고 싶지 같은 노드에 출발한 빼개지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이제 경로가 쭉 있고 빼개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빼개지가 연결하는 이 노드의 조상들이 있을 텐데, 얘 끊고 얘 넣고 얘 끊고 얘 넣고 얘 끊고 얘 넣고 얘 끊고 얘 넣고 이런 걸 이제 좀 한 번에 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한 번에 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일단 트리상에 있는 애들은 다 그 왕의 길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빼개지를 그냥 뭐 대충 순서대로 B1, B2, B3, B4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B1 더하기 B2 더하기 B4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얘네들 중에 왕의 길이 몇 개가 있는가를 한 번의 쿼리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일종의 이분 탐색을 응용하는 건데, 이제 아까처럼 그 빼개지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해볼게요. 빼개지가 뭐 B1, B2 해서 뭐 BK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 중에서 1인 애들을 다 찾고 싶은 거죠. 얘네들이 각각이 뭐 0 또는 1인데 얘네들 중에 1이 뭐냐, 어떤 애들이 1이냐를 이제 찾고 싶은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의 개수에 적당히 비례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1이 다 합쳐서 n-1이기 때문에
빼개치들 중에 그러니까 모든 정점에 대해서 빼개치를 다 보면은 그 중에 많아야 n-1개가 왕의 길이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중에 대부분은 0이고 1이 약간만 있는 거니까 여기서 1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려 하면은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분 탐색, 그러니까 약간 세그먼트 트리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건데,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B1부터 B8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B3이랑 B6만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 8개가 있고 얘랑 얘만 1인 건데, 이제 일종의 그 세그먼트 트리 노드처럼 완전 이진 트리 자료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아까 봤던 게 그 어떤 특정 그 빼개찌들, 한 정점에서 나오는 빼개찌들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얘네 중에 1이 몇 개냐 이걸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일단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처음에 구간 전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중에 2개가 있다고 하겠죠. 2개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긴 한 거예요. 있으면은 들어가요.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을 각각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커리를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면은 이제 얘를 물어봤으니까 왼쪽만 추가로 물어보면 오른쪽에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커리를 써서 물어보면 여기 이제 커리를 써서 물어보면 1개가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개가 있는 거니까 양쪽에 다 있죠. 그래서 또 들어가요. 왼쪽 오른쪽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여기는 커리를 써서 물어보면 0개가 있다고 할 거예요. 0개가 있다고 할 거고, 그럼 이쪽엔 이제 없는 거니까 여기 안 들어가도 되겠죠. 여긴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럼 여긴 하나가 있는 거니까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끝까지 들어와서 이제 3에 하나가 있었구나. 그래서 3을 하나 발견하는 거고, 여기도 비슷하게 여기서도 또 여기 물어보면 여긴 1이 있는 거니까 여기 하나가 있으면 여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안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가 0이구나. 그러면은 여기는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3하고 6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완전 이진 트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0인 부분을 찾으면 거기선 더 안 내려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찾게 되면은 이제 이 중에 1이 A에 있다고 할 때 최대 A 로그 N개의 쿼리를 쓰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쿼리를 쓰는 노드가 결국 그 실제로 1이 있는 애들의 그 부모 노드들에 대해서만 이제 쿼리를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의 개수를 다 합해 보면은 많아봐야 로그 n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든 노드에 대해서 거기에 달린 빼개치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 이런 이진 트리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분 탐색과 유사한 그런 탐색 과정을 수행을 하면은 이제 모든 1을 총 합쳐서 오더 n로그 n개의 쿼리로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구현은 그냥 적절히 신경을 써서 구현을 해준다면 쿼리 제한은 그렇게 막 빡빡하지 않게 넉넉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적화까지 마지막으로 수행을 해주면은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무르그 풀이였고요. 긴 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